집에 수납 공간이 충분한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화야, 나 오랫동안 혼자였어. 72세의 그룹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테이블 위에 통장이 놓여 있다. 때때로. 남은 금액이 10억 원이 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요. 오늘 당신은 어떠세요? 대통령이 속삭였다. 날 사랑해 줄 수 있어? 제 이름은 김지휘입니다. 저는 올해 35살이 됩니다. 저는 관리자로서 일해왔습니다. 올해로 3년째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혼했고 1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네, 제 전 남편이 제 명에게서 가져갔어요. 그건 사업 대출이었어요. 월 이자는 겨우 125만 원이에요. 우리 엄마 말이에요? 그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에 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물 예정입니다. 병원비는 200만 원이에요. 매일 내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은 대출 이자만 내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돈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강석현 대통령님을 만난 날, 온 세상이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깊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금지된 사랑이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72세의 그룹 리더와 그의 39세 경호원 1억부터 10억까지의 숫자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하늘처럼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은 3월의 시작이었다. 오후였다. 물방울이 방 창문에 떨어진다. 방에서 빨래 냄새가 심하게 났다. 만족스러웠어요. 휴대전화가 울린다. 그것은 군사데이터 뱅크였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뜨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달리기를 시작했다. 김지희 씨, 람노타운. 저는 밖에 있어요. 이곳은 송북동에 있는 큰 저택이고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3만 5천이라니 그는 정말 멍청하군. 내 손이 떨렸다. 3만 5천 본이야? 한 달에 875만 원이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625만 원 대신 250만 원 그들은 많았다. 어머니 대출이자 및 병원비 125만 원 200만 제곱미터의 숲이 파괴되었고 현재 550만 제곱미터의 숲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는 언제인가요? 내일 아침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나는 숨을 멈췄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이번엔 계속할게요. 다음 기회에. 나는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린다. 액체가 쏟아져 욕실에 김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것을 채웠다. 나는 거울을 닦으면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39세 여성의 눈가에 주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었고 껍질은 먹을 수 있었다. 화장으로 가렸어요. 입술에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세요. 나는 핑크색 립스틱을 바르고 예전에 쓰던 립스틱을 사용했어요. 저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송북동 궁궐 앞에 서 있으니 숨쉬기가 힘들었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높은 벽이 하늘을 뒤덮었다. 철문을 지나면 웅장한 3층짜리 저택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티링동의 철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정원의 풀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흙냄새가 공기와 섞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하인이 들어왔다. 그가 나왔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발밑엔 차갑고 매끄러운 대리석이 느껴진다. 천장에 비친 촛불의 은은한 불빛이 느껴졌다. 때때로. 은은한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친다. 저는 마사지를 받았어요. 여기는 그 단체의 본거지입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내 발소리만 들렸다. 나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한 채 위층으로 올라갔다. 심호흡을 하세요. 웨이터가 문을 두드렸다. 김지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작고 뭉툭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넓은 교실 안에서 한 남자가 책장 앞에 서 있다. 나는 가죽 의자에 앉았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들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햇빛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에 비추고 있었다. 강석현 대통령 72세, 깊은 주름이 어깨를 가르지만 그의 눈에는 날카로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이것.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일어나지 마, 의자에 앉아서 추위를 느껴보자. 나는 그의 등을 만졌고 흥분으로 손이 떨려서 무릎을 꿇었다. 제가 그 모든 정보를 위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통령은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에서 손끝으로 옮겨갔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저는 39살입니다. 저는 3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두 손이 꽉 묶인 채로. 이해합니다. 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돈이 필요해서요.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 잠시 후 조용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도 들었어요. 당신은 정직합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그는 소문을 퍼뜨렸다. 3년 전 저는 아내를 뇌졸중으로 잃었습니다. 그 결과 다리가 불편해지고 손이 저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언젠가는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시간당 임금은 35,000 노르웨이 크로네입니다. 매달 25일에 8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가 돈을 넣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875만 VND의 대출금을 2년 반 만에 상환했습니다. 제 돈을 환불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50분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궁전에 도착했다. 정신과 의사는 내게 하얀색 의사 가운을 주었다. 깨끗하고 쾌적한 냄새가 났다.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 방문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나는 그를 때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면 넓은 침실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다. 당신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얼굴은 고르지 않았다. 피로감이 계속되었다. 좋은 오후예요.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변하도록 놔두겠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곳에 있었고 고급스러운 냄새가 났다. 갈색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장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대통령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다. 대통령은 곧바로 내 손을 잡았다. 대통령의 무게가 내 팔에 실렸고 내 체온은? 나는 거친 숨소리를 듣고 느꼈다. 네, 오늘 아침에 좀 멍하네요. 변경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전원을 꺼두세요. 저것은 길이었다. 대통령의 어깨가 내 손에 들려 있었다.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저는 72세입니다. 놀랍게도 괜찮습니다. 대통령이 지휘봉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갔다. 나는 부엌에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미역국, 술안, 야채 반찬. 30분 이어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천천히 드시고는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봤어요. 비가 오나요? 숟가락을 떨어뜨려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싸우려던 참이었다. 네, 약 1억 명 정도입니다. 1억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전 남편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어요. 이해합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네요. 여기서 일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2년 이것은 절반은 가능합니다. 자리에 없었던 대통령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열심히 일하세요. 거기에도 보너스가 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오후 5시 50분에 퇴근합니다. 그건 예전 일이에요. 나는 대통령에게 약을 드리기 위해 홀로 갔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멈췄다. 무슨 소리지? 좀 더 가까이 와 봐.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온다.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마음이 불안하네요. 내 손이 떨렸다. 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72세 이 소년도 뒷걸음질 쳤다. 숨쉬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다. 나는 그날 이해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집에서 내 삶이 바뀌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에도 출근합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저는 대통령께 식사를 대접하고 약을 드립니다. 그는 제가 물리치료를 받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물리치료는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 대통령은 침대에 쓰러졌다. 저는 손에 마사지 오일을 바릅니다. 라벤더 향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코끝을 간지럽힌다. 이거 정말 기대되네요. 나는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몸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부부 여러분, 천천히 반죽을 시작해 봅시다. 조용히 해야겠어. 손이 어깨에서 뒤로 움직인다. 예전에는 근육을 이용해서 걸었는데 72세 남성에게는 좀 힘들었어요. 그는 몸이 뻣뻣했고 약간 땀을 흘리고 있었다. 운동을 잘 하신 것 같네요. 30분 후에 다시 오세요. 허리를 마사지하던 중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지 후 수건으로 오일을 닦아내세요. 그걸 삭제했다고 들었어요. 아주 훌륭해요. 아니요, GS님. 물론이죠. 대통령이 말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 임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당신은 일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시급이 얼마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들은 가격을 5만 원으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5만 원 하루 10시간 일하면 50만 원 한 달에 1250만 루피를 벌어보세요. 지금보다 375만 달러 더 많은 이익 그들은 많았다. 1250만 원 대출이자 125만 원 어머니 병원비 200만 원 825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고 머릿속은 순식간에 텅 비어간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야간 경비 서비스도 요청드립니다. 오후 6시까지뿐만 아니라 오후 9시까지도 가능합니다. 하루 3시간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13개의 타이머 하루 65만. 한 달에 1625만 원이었습니다. 1625만 원이 이것이 바로 당신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모든 빚을 갚으세요. 하지만 일부는요. 걱정됐어요. 정말 밤이 될 때까지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차분하게 말했고 그의 눈빛은 나는 혼자였다. 아내가 없을 때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제 말을 믿으세요. 좋아요. 72세 남성의 외로움. 나는 그걸 느꼈어.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 답해 주시겠어요? 물론. 내일까지 생각해보세요. 오후까지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나는 그것을 봤어요. 불이 꺼졌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버스 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포옹이었지만 내 마음은 날씨가 추웠다. 25만 원.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대출기관에서 온 메시지를 읽었다. 수락합니다. 김지희 씨의 이번 달 이자부 예금 증폭기. 언제 상사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요양원에 전화했다. 간호사는 산모의 상태를 살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괜찮으세요? 맛있게 드셨기를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 다음 날 아침이야. 저는 출근하자마자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님,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럴게요. 대통령은 화난 듯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밤 9시까지요. 앉으세요. 오늘부터 이건 일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집에 머무르세요. 저는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하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차를 마셨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저는 대통령과 함께 소파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방금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때때로 이거 재밌네 라고 말하고 스스로 즐겁게 해보세요. 저는 봤어요. 내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야.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딱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돼요. 이는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물리치료를 받던 어느 오후, 저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침대에 쓰러졌다. 저는 등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내 손이 당신의 척추를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제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그렇게 말했죠. 와, 손이 정말 따뜻하네요. 매우 감사합니다. 아내의 손도 따뜻했다. 우리는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그가 우리를 떠난 후 공허함을 느꼈다. 손이 잠시 멈췄다. 대통령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다른 표정이 나타났다. 병든 자를 보는 눈이 아니라 여자를 보는 눈이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허 덕분에 요즘 외로움을 덜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손을 뻗어 나를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했다. 훌륭하게 꾸민. 체온이 오르고 몸이 뜨거워지고 주름이 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손이었지만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짧은 5초 동안 서로 손을 잡으세요.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뭐지? 나는 손을 떼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해서 서둘러 방을 나섰다. 그가 나왔다. 나는 복도에서 멈춰 서서 목을 가다듬었다. 나는 그의 손을 봤는데 떨리고 있었다. 대통령의 체온은 아직 측정 중입니다. 똑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눈이 그의 머리에 나타났다. 그는 72세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남자다워요. 때때로. 당신은 감히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것을 흔들었다. 아니요. 저는 33살입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내 심장은 계속 뛰고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대통령이 오후 9시에 퇴근하기 전에 그들이 나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다. 보냈어요. 이번 달 월급입니다. 오늘은 25일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 은행 계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순간 숨이 멎었다. 1625만 원이라니.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봐요.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매우 감사합니다. 아니요.
당연하죠. 고마워요, 지허.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이 말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쁩니다. 대통령을 기쁘게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다시 올라탄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25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떨려서 책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난 그걸 할 수 없었어. 돈이 있다면 1년 안에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내가 대통령의 손을 잡았던 순간 행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맞나요? 스튜디오는 어떻게 가나요?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대통령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그날 밤 몰랐다. 대통령의 외로움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간다. 저도 변할 거라는 걸 알아요. 많은 돈인데 다른 데 쓸 수도 있겠네요. 무슨 이유인지 천천히 진동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후 9시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근무하신 것에 대한 보상으로 5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저는 직장 생활에 익숙하고 제 통장 잔고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적 3,250만 위안 및 개인 대출 자본금을 7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2월 중순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낮이었다. 오후 4시경 대통령께서 저를 비서로 임명하셨습니다. 전화하셨군요. 내가 들어서자마자 대통령은 창밖을 내다보셨다. 눈이 하얗게 변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지허와 나는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대통령은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보였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는 혼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혼자 산 지 3년이 되니 외로운 밤이 많아요. 난 이걸 못 참겠어. 지허, 그냥 잊어버려. 대통령께서 주신 거라 좋았어요. 멈췄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실 수 있나요? 같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여기가 방 하나예요. 자유롭게 글을 썼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지금도 그 집은 벌써 밤 9시입니다. 알아요. 아니,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늦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좀 어려워요. 여기서 잘하면 분명히 보수를 받을 겁니다. 네, 특별 보너스로 1천만 원을 드립니다.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중독됐어요. 1천만 원 이 돈으로 6천만 원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됐어요. 같은 집에서 자는 건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대답하기 전에 생각 좀 해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창문으로 눈이 빠르게 내리고 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마술사가 재빨리 들어왔다. 대통령님, 물가가 올랐습니다. 곧 도로가 폐쇄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보셨어요. 맙서사, 오늘 밤은 여기서 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밖에서요. 밖에 있는 건 위험해요. 창밖을 내다보니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다. 그곳은 덮여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차들이 미끄러지는 소리였다. 저도 들었어요. 네, 그럴게요. 저녁 7시인데도 아직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는 쓰러졌다.
웨이터는 손님방을 준비하고 청소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담요, 수건, 잠옷도 주었습니다. 배송되었습니다. 잘 자요. 당신은 혼자입니다. 방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걱정됐어요. 저는 여기서 자고 있어요. 전화를 받으세요. 이러한 폭로로 인해 서울은 오늘 오후와 내일 완전히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아침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에서 깼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누웠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네, 저 맞아요. 그건 대통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다. 대통령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는 창백했다. 대통령님, 몸이 안 좋으신가요? 어지러워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혼자예요. 어려울 것 같았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쓰러졌다. 실례합니다. 옷 입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의 눈에는 심각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72세 남성의 잔혹 행위 나는 그걸 느꼈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화장실에 갔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실은 넓었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욕조가 있었다. 욕조와 은은한 조명이 있었다. 때때로 나는 물을 부었다. 욕조에 뜨거운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김이 올라오고 변기 물이 뿌옇게 변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허, 옷 좀 벗어줄래? 그게 가능할까요? 제 손이 떨렸어요. 대통령 앞에서 이걸 지워야 해요. 나는 잠에서 깼다. 잠옷 단추를 하나씩 채운다 시작됨.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 단추 하나 더 가슴이 드러났네. 시작됨. 나는 흰머리와 주름진 피부를 보았다. 예상보다 훨씬 강렬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느꼈어. 잠옷을 벗었을 때 내 상체는 완전히 드러나 있었다. 분명했다. 저는 72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이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바지를 벗었다. 그는 다리를 절단했고 왼쪽 다리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흉터가 있었고 근육이 약간 위축되어 있었다. 때때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욕조에 들어갔어요. 물이 반짝였고 한숨 소리가 들렸다. 온몸이 뜨거운 물에 흠뻑 젖는 느낌이 들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욕조에 있어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수건을 물에 적셔서 대통령의 등을 닦아 드리세요. 나는 청소했다. 그의 손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왔다. 비눗방울이 가판 위로 흘러내렸고 대통령은 그는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헤레나 아니요. 대통령께서 정말로 저를 봐주셨어요. 욕조 안에서 나를 응시하는 눈들. 증기는 탁했지만 깨끗했다. 그곳에는 흥분과 열정이 가득했다. 점점 더 어려워졌다. 나는 혼자였다.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잘 챙겨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손 천천히 나왔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날씨가 더웠다. 내 손은 젖었지만 강했다. 나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했다. 지허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내 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더 많은 김이 뿜어져 나왔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50cm, 30cm.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안 될 거야. 대통령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다. 그는 72세이지만 눈이 멀쩡하다. 그는 남자였다. 20cm, 10cm 깊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딱딱하고 뜨거웠으며 맛도 없었다. 나는 그걸 느꼈어. GSC. 네 입술이 OCM에 닿기 전에 나는 눈을 감았다. 아니요, 그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72세의 그룹 리더와 그의 39세 경호원, 1억과 1천만 삼림 경계, 금지된 경계 내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입술이 닿았다. 그는 72세의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로만 그랬습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3초, 이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 느낌을 받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대통령이 먼저 사임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입술을 만졌다. 내 손에는 아직 약간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몸을 떨며 숨을 헐떡였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대통령이 화장실에 있었어요. 당신은 나왔군요. 나는 즉시 그것을 타오에게 건넸고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몸을 씻으면서 나를 쳐다봐. 이러지 마세요.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나는 합격했을 것이다. 침묵이 흘렀다. 괜찮아요. 그건 제 목소리였어요. 저도 놀랐어요. 괜찮아요. 대통령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증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방으로 가세요. 독감에 걸렸어요. 나는 대통령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담요를 덮으세요. 덮여 있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고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침착해 보였고 대통령은 연설을 계속했다. 그가 나를 봤어요. 지혜영화관 나중에 안 할래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는 쓰러졌다. 저도요. 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믿기 어려웠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그렇지 않았고 예상외로 좋았어요. 마치 억제했던 감정을 극복했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같아요. 때때로. 배고프세요? 저는 요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주방에 가서 요리할게요. 제가 준비했어요. 나는 냉장고 문을 열고 손으로 재료들을 꺼낸다. 나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자르는 동안 손가락도 떨렸다. 칼에 찔릴 뻔해서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술을 만졌어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방금 대통령을 만났어요. 나는 너에게 키스했어. 72세 할아버지와 39세 간병인 33살 차이 맞나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흥분됐고 마음은 무거워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언가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끓어오르면 달걀과 쌀을 넣으세요. 해냈어. 맛있는 된장 향기가 주방 전체에 퍼졌다. 삶은 달걀이 탁탁 소리를 내며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다. 30분 후 식탁을 차리고 대통령 집무실로 가십시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대통령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다. 먹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작은 테이블 나는 포기했다. 대통령은 숟가락을 들고 스튜를 조금 먹었다. 그는 숟가락으로 천천히 먹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지허, 너도 먹어. 난 괜찮아. 그 목소리는 앉아서 같이 식사합시다 라고 말했다. 그건 중요했어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대통령 앞에 앉아 식사를 했다. 나는 스튜를 조금 집어 입에 넣었는데 뜨거웠다. 수프가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나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창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다. 밖은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 비가 계속 내렸다. 지허, 맞아. 내 편이야. 용기를 내 도움이 되셨나요? 숟가락은 두고 갈게요. 솔직히 말하면 슬퍼요.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다. 물론이죠. 저도요. 침묵,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대통령께서 저를 방문하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지혜야, 난 이렇게 신난 적은 처음이야. 이번이 처음이에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저도 이혼을 경험했고 그 일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대통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웃었다. 나이나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 다 행복하면 모든 게 괜찮아.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갔더니 차는 없었고 그릇만 남아 있었다. 나는 내내 그 생각을 했고 그것을 문질렀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퍼져나갔다. 나는 웃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저는 1억 원의 빚이 있었지만 그 돈 덕분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 돈 걱정이 많아요. 대통령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게 사랑일까요? 설거지를 마친 후에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대통령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그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자리에 앉아 그를 껴안았다. 우리는 대통령 옆에 앉았고 어깨가 거의 닿을 듯 가까웠다. 거리는 고요했고 나는 그의 체온을 느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입력된 내용이 없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숨소리와 시간이 흐르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천천히 흘러갔다. 대통령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했고 그냥 알겠어요. 지혜레나 감사합니다. 저예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서로 손을 잡았다. 저녁 10시인데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리고 세상은 고요했다. 자야 할까요? 대통령이 물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함께 잘 수 있는 별도의 방이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쉴 기회가 생겨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후회감도 들었다. 내가 너랑 자고 싶었냐고. 대통령님, 부디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나는 대통령을 회의실로 초대했다. 침대에 눕혀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불을 켜줘. 내가 끓어오르는 동안 대통령은 내 손에 손을 얹었다. 알겠어요. 지허. 응, 오늘 행복했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저도요. 저도 내일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일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님들께 드릴 빵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나는 심장을 입술로 가져갔다. 내 손은 뻗어 있는데 대통령의 체온은 여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이네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오랜만에 행복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건 느낌이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영리하게도 나는 문을 열었다. 대통령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잠이 안 와요. 나는 그의 곁에 있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워 담요를 덮었다.
대통령이 나를 안아주셨다. 날씨가 더웠다. 그 손은 72세 노인의 손이었지만 상태는 좋았다. 심장 소리가 들렸고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저도 들었어요. 지하야, 응, 사랑해. 나는 울었어. 나도 너를 사랑해.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나는 잠이 들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늘이 하얗게 변했고 우리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고 나는 주말을 대통령 관저에서 보냈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손을 잡습니다. 나는 잠이 들었다. 은행 예금과 대출에 6천만 원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4천만 원으로 할인했고 어머니는 새 것을 사셨습니다. 더 나은 보살핌을 받으려면 요양원으로 가십시오. 당신은 선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아침에 돈보다 대통령이 먼저 떠올랐다. 눈을 떠보니 대통령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는 72세이지만 제게는 그는 남자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대통령이 집무실로 왔다. 그들이 나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들어갔을 때 대통령은 테이블에 앉아 계셨다. 문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지허와 나는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대통령이 제게 서류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그를 밀었다. 이게 뭐지? 등록 서류를 보니 심장이 쿵쾅거려. 나는 달렸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등록증 소지자 김지의 호흡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시세는 15억 원입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씨 이름으로 등록해놨어요. 내 손이 떨렸다.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여기 있네? 이 아파트가 왜 15억 원이나 하는 거지? 왜 하필 여기 있는 거지? GS 멤버가 있어서 기뻐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슴이 아프다. 그는 쓰러졌다. 난 이걸 살 수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투표하세요.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하지만 GS 대통령이 내 손을 잡았다. 저는 72세입니다.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지히에리. 저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이 말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정말 사랑하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15억 달러. 이걸 받으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셈이 되겠네? 그날 밤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그거 아니었어. 나는 손님 방에 혼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김지희, 내 이름은 강남에 적혀 있었다. 해당 주소는 15억 원짜리 아파트였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고 있어요. 전화할까요? 전화기 받으세요.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저는 이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계약의 실제 금액은 15억 2천만 원입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아파트를 팔면 4천만 원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지불했는데도 아직 14억 원이 남았습니다. 내 머릿속 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저는 시급 3만 5천 원이 마음에 들어서 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1천만 원이라서 좋네요. 보너스를 거절할 수 없어서 눈을 감았다. 제가 닫았어요. 난 지금 널 정말 사랑해. 아파트를 얻게 된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지 않나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갑자기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티링동의 집사가 인터폰을 받았고 그의 얼굴은 나는 결심을 굳히고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대통령님,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은 놀랐다. 준호가 오늘 여기 왔어요. 당신은 지금 문 앞에 있어요. 저도 지금 거기 있어요. 얼어붙었어요. 강남, 강준호, 내가 대통령이다 저는 봤어요. 지허 씨, 손님들께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 나는 재빨리 손님처럼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내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큰 소리가 나서 문에 귀를 대보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목소리는 차갑고 부드러웠다. 맏아들인 48세 강준호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아니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 여기 있어? 발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온다. 나 들어갈게요. 누군가 소파에 앉아있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고 준우가 입을 열었다. 경비원은 어디 갔어? 오늘은 쉬는 날이야. 낮이군요. 이해합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아빠, 요즘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보시다시피. 안녕, 알았지? 잘 가, 대통령 부부.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답변 없음. 준호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에 갈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천천히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는 내 방 앞을 지나갔다. 나는 숨을 멈췄다. 화장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물 떨어지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쪽으로 그는 그쪽으로 갔다. 도서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들리고 서류들이 나왔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게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방금 뭐라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였다. 잠시 동안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증가했습니다. 끊어진 발소리가 거실로 들려왔다. 나는 그가 한숨 쉬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걸 느꼈어. 아빠, 이게 뭐예요? 이 차량 번호판은 뭐예요? 서류요. 경비원 김지희 씨가 강남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아파트에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잡혔어요. 이 아파트는 15억 원짜리인데요. 수호자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영혼에게 주시겠습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 여자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입사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담당자께. 준호, 그건 내 돈이야. 그건 우리 아버지 돈이고. 아니요, 이곳은 가족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저 여자는 돈만 밝히는 거야? 걔 아버지도 그렇고. 그들은 당신을 속여 돈을 훔치려 한다고 말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 때문이죠. 맞아요. 처음에는 돈 문제였어요. 멈춰, 대통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게 사랑일까? 72년과 39년 이게 말이 되나요? 침묵이 흘렀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너 미쳤어.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 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좋아요. 제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여자와의 관계를 즉시 끊겠다. 아니,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는 아버지의 돈만 있으면 돼. 무서웠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내 방에서. 김지희가 노크를 하고 밖으로 나온다.
모든 걸 다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렸다. 준호가 거기 있었어요. 48세 남성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는 역겨움에 가득 차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이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 15억이야. 72세 남성이 사는 아파트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모습은 이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가세요. 당신은 오늘 해고됐습니다. 준호 대통령이 달려온다. 지하가 여기 있는 건 내가 그녀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필요해요. 아버지께 간병인이 필요해요. 우리는 연인이 아니에요. 저는 준호예요. 수락합니다. 짐 싸 1시간 후에 도착할게. 나는 외출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게 유출됐어요. 준호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메아리쳤다. 돈 때문에요. 맞아요. 시급을 받죠. 3만 5천도 좋았고 5만도 좋았다. 1천만 원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너스와 15억 원짜리 아파트는 좋은 일이었다. 대통령이 나를 안아주셨다. 지허야,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런데 이건 좋지 않았어. 준우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돈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객실로 돌아가서 가방을 꺼냈다.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가봐야겠어. 이건 소용없어 라고 대통령이 말했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허, 짐 싸지 마. 사장님, 저는 죄송합니다. 처음에 준호는 화를 내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아니, 준호 말이 맞아. 그는 옷을 가방에 넣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게 다예요. 처음에는 돈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3만 5천 원이 좋은 가격이었고 5만 원도 괜찮았습니다. 원형이라서 좋았어요. 1천만 원의 보너스조차 거절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말랐다. 15억 원짜리 아파트라니. 사실 그 가격이면 살 의향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대통령이 내 손을 잡았다. 뭘 아세요? 전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쓰러졌다. 알고 계셨나요? 네, 태초부터 지혜가 담겨 있었죠. 그는 당신이 돈 때문에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상관없었어요. 눈물이 흘렀다. 저는 제 돈으로 GS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해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안아주셨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해. 지하도 날 사랑할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네, 사랑해요. 그럼 나 갈게요. 어머니. 그날 밤 준호는 집을 나갔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대통령은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벌써 밤 10시였다. 오랜만에 외출하셨네요. 나는 그를 때렸다. 대통령님, 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내가 들어갔을 때 대통령은 테이블에 앉아 계셨다. 그는 그곳에 서서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는 창백했다. 먹다. 널 죽이러 왔어. 고맙다. 널 죽이겠다. 나는 숟가락을 손에 든 채 귀 기울여 들었다. 천천히 앉아서 심호흡을 하세요. 그는 긴장을 풀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지혜, 내 빔이 결정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경쟁의 장을 바꾸는 것, 숨쉬기가 힘들어요.
GS의 자금의 30%를 현금으로 지급하세요. 50억을 기부하고 나니 머리가 텅 비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30% 도십억도 안 되잖아. 그가 소리쳤다. 이러면 안 돼, 준호. 입 다물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이건 내 돈이에요. 하지만 지허 회장님,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알겠어요. 저는 72세입니다. 그는 3년 안에, 아니, 5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 네, 그 전에 지허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뒤로하고 떠나고 싶었기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대통령이 살해당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 안 돼, 사랑해. 그날 밤 정말 널 사랑했어. 대통령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변호사가 찾아왔다. 대통령이 스튜디오에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걱정됐어요. 당신은 정말로 판도를 바꿀 건가요? 1시간쯤 지나서 변호사가 나왔다. 나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고 대통령이 스튜디오로 들어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네, 맞습니다. 판도가 바뀌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대통령 앞에서. 자산의 30% 현금 50억 원과 강남 아파트 한 채, 저는 GS입니다. 다리를 편안하게 하고 앉아 있어요. 분명했다. 자산의 30% 아파트, 최대 50억 원.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다. 대한그룹 회장의 자산은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도 들었어요. 30%는 150조를 의미합니다. 현금 50억 원, 주택 15억 원, 총 1억 원 1,565억.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것이 사랑의 대가인가요? 그게 바로 제가 입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 네, 저는 이 대통령이 마음에 듭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회장님?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GS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1,565억. 내가 이 일을 한 건 정말 돈 때문이 아니었나. 그날 저녁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다. 열려 있습니다. 팸, 준호가 들어왔어.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그의 손은 그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모습은 이랬습니다. 나는 서둘러 아버지의 거실로 들어갔다. 이게 뭔가요? 나는 그 서류들을 대통령에게 던졌다. 그곳은 놀이공원을 본뜬 모형이었다. 제가 변호사에게서 들은 그 여성분은? 당신 재산의 30%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준호가 나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은 생기 넘쳤다. 나는 입술이 떨리고 손이 묶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멈췄다. 너는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니? 나는 입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다. 72세 남성의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음 끝내려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이건 사기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똑같았어요. 준호, 정차. 대통령이 일어섰다. 지아가 날 정말 사랑해. 사랑이라고. 날 비웃지 마. 33살 차이잖아. 이게 사랑일까? 이 여자는 돈이 많잖아. 그래서 준호가 내게 그걸 가르쳐줬어. 증명해보세요. 돈을 못 받더라도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심호흡하세요. 차단되어 있습니다. 증거요. 어떻게 증명한다는 거죠? 준호가 물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당장 나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 이거 사기 같아요.
노인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비례대표제 운영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대통령이 내 길을 막았다. 준호, 아버지,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 여성이 오늘 사망했습니다. 준호에서.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3초 드릴게요. 1. 심장이 빨리 뛰어요. 2. 대통령께서 나와 악수하셨다. 알겠어요. 3. 잠시 동안 그것은 내 목소리였다. 나 외출할 거야. 어디? 대통령은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청소하면서 웃었어요. 네, 제가 틀렸네요. 아니. 난 널 사랑했어. 진심이야. 손 떼고 방으로 들어가.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가방과 대통령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 그때까지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72세 남성이 울고 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행복했다. 저는 실제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는 내 뒤에서 대통령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귀 기울였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얼어붙어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끝났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에 남겨졌다. 나는 가방을 던져놓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나는 얼굴을 베개에 파묻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완료. 전화벨이 울리고 있어요. 그는 대통령이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약 10회 다운로드 후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그가 여기 있어요. 지허, 어서 와, 사랑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도 사랑해. 막 답장하려던 참이었어. 삭제했어요. 4월이 끝났습니다. 내 은행 계좌를 확인해보니 6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4천만 원의 대출금을 갚으면 2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나는 그 에이전시에 전화하는 것을 그만뒀다. 그들은 각 의회마다 다른 대통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상도 못하겠어요. 강석현 대통령 외에는 다른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따뜻한 손끝은 72세였고 나는 그가 그리웠지만 나에게는 그게 다예요. 나는 그날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다.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킨다. 티링동에서 인터폰을 봤어요. 그는 대통령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렸다. 나도 모르게 심호흡을 크게 했다. 문이 열렸다. 대통령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나는 물에 흠뻑 젖어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었다. 그는 몸을 떨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여기는 왜 온통 비밖에 안 오는 거지? 나는 자제력을 잃고 가지 않았다. 대통령을 모시고 왔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다. 대통령은 비좁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당신은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는 덥죠. 침묵이 흘렀다. 대통령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지허로부터 서류를 받았습니다. 놀이공원용 철제 보강제 나는 함께 읽었다. 김지희에게 30%의 지분이 주어졌다. 강남에 있는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모두 철거되었다. 강준호가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 숨쉬기가 힘들어요. 모든 것이 안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입니다. 1565억, 이 거액의 돈이 사라져서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내 품에 있던 미래가 사라져버렸고
내 마음은 무겁다. 그쪽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의장님, 이제 준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호도 행복해 보여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유출됐어요. 그럼 다시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나는 봉투를 꺼냈다. 하지만 있잖아요. 제가 당신에게 봉투를 드렸잖아요. 이건 비밀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열려 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다. 나머지 비밀 예금 계좌는 예금 주인 김지 씨에게 이체될 예정입니다. 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00만 원. 대통령님, 이 내용은 기밀입니다. 준호도 글쎄요. 세무 공무원이 이해하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나는 서류들을 꺼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소유주, 김지희. 이제 그 아파트는 GS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른 모든 것들에 더해서 말이죠. 내가 이걸 3달 전에 너에게 줬어. 내 손 나는 온몸이 떨렸다. 10억 채, 15억 채, 25억 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5억 달러였지만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지 씨의 목숨은 안전하다. 그가 그것을 내게 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죠? 왜 그런 거죠? 널 사랑하니까. 대통령이 내 손을 잡았다. 저는 지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돌아와 주세요. 내게 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나는 돈과 사랑을 얻지만 그건 나일 뿐이야. 그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저는 정직했어요. 만약 내게 25억 달러가 없었다면 아마 망설였을 겁니다. 돈이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빚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다. 때때로. 하지만 돈은 여전히 제게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포옹이 그립습니다. 저는 72살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내게는 진정한 사나이였다. 대통령님, 알겠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앞으로 나아갔다. 저는 그 돈에 만족합니다. 25억 원이면 어머니께서 남은 평생을 사시기에 충분할 겁니다. 대출금은 모두 상환했지만 아직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 내게 돈이 없었다면? 솔직히 말하면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돈도 좋고 대통령도 좋아요. 친절한 게 이상한가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안았어. 아니요.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네, 당신이 현실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하는 한 말이죠. 거지. 이게 바로 어른들의 사랑이지. 내 심장아. 날씨가 더웠다. 틸, 지혜. 그리고 당신이 내게 솔직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대통령께서 제 얼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잠에서 깼다. 지혜야, 우리 관계가 이상하다는 거 알아. 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3살 차이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이고 지하 씨는 누나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마세요. 목소리는 작았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요. 노인은 돈으로 젊은 여자를 샀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이건 더럽네요. 눈물이 흘렀다. 이는 금지되어 있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내 손을 힘차게 잡았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내 입술 때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72세 남성 39살 여자를 사랑하는 게 부끄럽다. 저는 주름진 몸체를 가진 GS가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러고 싶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 재무부 GS, 사랑해. 비록 금지된 사랑일지라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아요. LCM 저도요. 제 나라 상관없어요. 나는 대통령이 좋아요. 우리 입술이 닿았잖아요. 72년과 39년. 금지된 키스. 돈과 사랑 사이의 복잡한 관계. 하지만 그것은 진솔하고 따뜻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키스는 더욱 깊어졌다. 대통령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들은 대통령의 목을 껴안고 놓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어요. 지허, 오늘 이 자리에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알았어, 알았어. 자러 가, 대통령님.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함께 앉아 있고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우리는 불을 껐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다. 나는 그의 숨소리와 몸에서 나오는 온기만을 느낄 수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지허 씨, 그리고 그날 밤의 모든 사람들 금기를 받아들이고 완전히 그 일부가 되십시오. 알겠습니다. 72세의 그룹 임원과 39세의 사랑은 돌봄의 세계에서 금지되어 있다. 돈과 감정 사이의 복잡한 관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실이었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아침이 밝아왔다.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창문을 통해 들어갔고 대통령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당신은 잠들어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그건 얼굴이었어요. 나는 손을 뻗어 대통령의 얼굴을 만졌다. 나는 그를 때렸다. 주름진 피부, 흰 머리카락, 늙은 손 하지만 제게는 가장 비싼 물건입니다. 그는 남자였다. 통장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다. 때때로 100만 루피. 그 돈이면 새 삶을 살 수 있어.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실존했던 사람이었다. 돈은 좋지만 이것은 국민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깨어 있어요. 네, 나는 아쉬운 듯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아니요, 저는 행복해요.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똑같아요. 대통령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나는 너를 안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앉읍시다. 비밀로 해줘. 준호는 알 필요 없어. 공공장소에서 저는 그저 경비원일 뿐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네, 이날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둘만 알아야 해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상에는 지도자들과 재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연인들이요. 금기를 숨긴 채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이는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봄이 왔고 벚꽃이 만개했고 세상은 나는 평소처럼 돌아왔다. 저는 아직 강석현 대통령 집무실에 있습니다. 나는 일을 하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다. 사진을 찍었더니 그들이 공식적으로 돈을 줬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는 간호사였다. 하지만 마음속에 상처를 입은 채 문 밖으로 나섰다. 우리는 연인이었어요. 준호의 일요일 오후 나는 떠났다. 나는 차를 마시면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자르고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아빠, 최근에 외모가 많이 변했어요. 좋아요. 그게 다인가요? 네, 1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대통령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당신은 웃었습니다. 이건 지혜가 나를 잘 보살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당신은 훌륭한 간호사를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놀이공원은 문을 닫았었다. 괜찮아요. 이걸 준호에게 줄게요. 네, 고마워요, 아빠. 과일. 나는 그것을 받아 거실로 갔다. 준호는 나를 품에 안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의 적대감은 누그러졌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허, 수고 많았어. 매우 감사합니다. 준호는 약 1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대통령이 나를 껴안았다.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사기를 당하셨나요? 네, 완전히 맞습니다. 오후에 짐을 싸서 차에 올라탔다. 제가 개시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함께 강릉에 갔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타고 길을 따라갔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다. 이 호텔은 바다 전망이 좋네요. 재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2시간 후 강릉 해변 호텔에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방이 넓어 보였어요. 창밖으로는 발트해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커튼 사이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것을 흔들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대통령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지평선 너머로 석양이 드리워져 있었다. 바다는 주황색이었다. 대통령이 내 손을 잡았다. 지혜. 응, 행복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요.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빌락은 전액을 지불했고 그의 어머니는 괜찮으셨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됩니다. 여기에는 400만 원이 포함됩니다. 그 비밀스러운 10억 달러 계좌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나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 당신 옆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남자였다. 대통령 부부, 당신도 행복하신가요? 물론. 73세라는 나이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대통령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리고 바다 냄새가 났다. 그는 내 코끝을 만졌다. 100만이라면 이걸로 충분할까? 당시 내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다. 그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갈매기들이 날아갔다. 나는 울면서 날아갔고 석양은 천천히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혀 있었다. 지혜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거기에 서서 바다를 바라본다. 수락합니다. 72년과 39년. 33년의 차이. 세상은 그것을 금기시한다. 사랑. 그것은 드러낼 수 없고 숨겨야만 한다. 신중함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제 옆에서 주무십니다. 끊임없이 숨소리가 들리고 손을 퍼덕였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돈도 있었고 감정도 있었고 금지사항도 있었다. 때때로.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실이었고 세상은 그랬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전부였습니다. 숨겨야 했지만 사실 행복했어요. 이제 됐어. 나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와 대통령의 체온이 느껴졌다. 나는 평화를 느끼고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은 금지된 사랑이었다. 72세와 39세 돈부터 시작하고 세상의 시선을 피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는 행복했다. 공개적으로는 간병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기밀로 유지됩니다. 여보,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한 형태였고, 그게 전부였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금기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삶의 마지막 순간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